옛날, 아주 먼 옛날에 울창한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시냇물이 맑게 흐르는 청명리라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는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아 흉측하게 변해버린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볼 때마다 머리털이 쭈뼛서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고, 밤이면 그곳에서 여인의 울음소리나 기괴한 불빛이 새어 나온다는 소문이 돌자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나 대문을 가로막고 기와는 깨져 마당 여기저기에 흩어진 그곳은 마을의 금기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마을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으니 비단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낡은 마차를 타고 그 흉가 앞에 멈춰 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아한 자태와 기품 있는 미소를 지닌 최 씨 부인으로 남편을 여의고 홀로 타향을 떠돌다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이 집을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부인은 먼지 자욱한 대문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더니 마치 그리운 고향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한 숨을 내쉬며 조용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렇게 고운 마님이 왜 하필 귀신이 곡할 노릇인 저런 집을 선택했는지 제각기 한마디씩 거들며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부인이 녹슨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삐걱거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트리며 10년 동안 닫혀있던 집의 내부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당에는 말라 비틀어진 덩굴 식물들이 온통 뒤엉켜 발을 디딜 틈조차 없었고,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겹겹이 쌓여 마치 수의를 입힌 듯 처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치맛자락을 여며쥐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애틋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저러다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오면 어쩌나 싶어 가슴을 졸이며 부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집의 중심인 대청마루였는데, 먼지가 두껍게 쌓여 본래의 나무색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낡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품 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마루 한 구석을 정성스럽게 닦아내자 그 아래에서 은은한 소나무 결이 살아나며 희미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 걸터 앉아 집안을 감싸는 차가운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이 집이 보내는 침묵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듯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인이 금방 도망쳐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집을 보살피듯 부드러운 손길로 기둥을 쓰다듬으며 조용한 평온을 찾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부인은 마차에서 짐을 내려 가장 작은 방 하나를 치우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하도 정갈하여 지켜보던 이들도 침을 꿀꺽 삼키며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창호지를 뜯어내고 새하얀 종이를 발랐으며 바닥에 먼지를 걷어내고 정성스럽게 닦아내어 하룻밤 묵을 자리를 마련하니 흉가 같던 방이 금세 아늑한 방으로 변했습니다. 부인은 홀로 작은 등불을 밝히고 앉아 보름달이 떠오르는 창밖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선친이 남긴 유언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이 집에 숨겨진 무언가를 지키라는 막중한 임무였습니다. 마을의 정막 속에서 부인은 자신의 운명이 이곳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하며 고단한 몸을 뉘어 첫날 밤의 잠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부인이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하나둘씩 집 근처로 모여들었고, 부인이 멀쩡한 모습으로 우물가에서 물을 갯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말라있던 우물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본 노인들은 조상신의 보살핌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부인은 이웃들에게 정중히 머리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이 가진 무서운 소문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며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부인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의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내며 집의 옛 모습을 되찾아주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일과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닦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흉가 같던 집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무너진 담장 사이로 들꽃을 심고 깨진 기와를 정돈하는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집은 마치 숨을 쉬는 생명체처럼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듯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 중 가장 입이 가벼운 김 씨가 부인에게 다가와 이 집에는 원한 맺힌 귀신이 산다는데 무섭지 않으냐고 물었으나 부인은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닿으면 귀신도 이웃이 되고 집도 마음을 여는 법이지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라며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에 김 씨는 할 말을 잃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고민이 있었으니 그것은 집을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자신을 경계하는 마을 지주박 초씨에 따가운 눈총이었습니다. 박초 씨는 본래 이 집터가 명당이라는 소문을 듣고 헐값에 사들이려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부인이 집을 차지해버리자 몹시 불쾌해하며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부인이 수상한 술수를 부려 우물물을 나오게 했다거나 밤마다 괴상한 주문을 외운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부인을 공경에 빠뜨리려 획책했습니다. 부인은 이런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집을 가꾸는 일에만 전념하며 자신의 진심이 시간이 지나면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부인은 안방 벽장 깊숙한 곳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벽지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틈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이 집의 역사가 담긴 오래된 문서들과 함께 마을의 지형이 상세히 그려진 지도가 들어있어 부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지도의 한 구석에는 진정한 보물은 땅 밑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느니라라는 글귀가 정갈한 서체로 적혀 있어 부인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말씀하신 보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문서들이 마을의 운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밤 등잔 밑에서 서류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며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집에서 밤늦도록 불빛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귀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며 더욱 두려워했지만 사실 부인은 집의 구조와 숨겨진 공간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루 바닥의 소리를 듣고 벽면의 두께를 재며 집이 숨기고 있는 물리적인 비밀과 정신적인 가치를 동시에 탐구해 나갔는데 그러던 중 뒷마당 대나무 숲 아래에 위치한 작은 사당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당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문이 썩어 있었지만 내부에는 정체 모를 위패가 모셔져 있었고 부인은 그곳을 깨끗이 청소하며 이름 모를 선조들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당을 정돈하자 집안을 감돌던 무겁고 침침한 기운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맑고 상쾌한 바람이 집안 전체를 휘감아 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부인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놀기 시작했는데 부인이 내어주는 달콤한 조청과 따뜻한 떡맛에 반해 아이들은 어느새 흉가를 놀이터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사랑해주면 집도 우리를 지켜준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의 경계심도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부인을 귀신 들린 여인이 아닌 다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박초 씨는 마을의 기강을 어지럽힌다는 명목을 세워 부인을 마을에서 내쫓을 궁리를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초 씨는 마을 장정들을 불러 모아 부인의 집이 마을의 산맥을 가로막아 흉사가 닥칠 것이라는 가짜 풍수설을 유포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단체 행동을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그 무렵 가뭄이 시작되어 논바닥이 갈라지자 무지한 사람들은 박초 씨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최 씨 부인이 사들인 흉가 때문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냉대에 가슴이 아팠지만 묵묵히 마당의 꽃들에 물을 주며 가뭄을 이겨내려 애썼고 자신의 집 우물물만큼은 마르지 않는 것을 보고 이를 이웃과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초 씨의 방해로 사람들은 부인이 주는 물을 마시면 저주에 걸린다는 소문을 믿고 목마름을 참아가며 부인의 호의를 거절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부인은 꿈속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은 부인에게 머지않아 큰 시련이 닥칠 것이나 네가 가진 진실의 열쇠가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는 예언 같은 말씀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깬 부인은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차분해졌고 다가올 폭풍을 대비하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점검하며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문서 중에서 마을의 수맥을 다스리는 법이 적힌 부분을 찾아내어 가뭄을 해결할 단서를 발견하고는 혼자서 조용히 뒷산 수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부인은 여린 몸으로 험한 산길을 오르며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였고 마침내 바위 틈새에서 막힌 물줄기를 발견해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산에서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수원을 찾았으니 함께 물길을 내자고 제안했지만 박초 씨의 감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며 발을 동굴렀습니다. 부인은 홀로 페이를 들고 물길을 파기 시작했고 그 정성에 감복한 몇몇 젊은이들이 박초 씨의 눈을 피해 하나둘 부인의 곁으로 모여들어 함께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패약볕 아래서 땀방울을 흘리며 정성을 다하자 드디어 막혔던 물줄기가 터져나와 마을 논으로 시원하게 흘러들어갔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부인의 지혜와 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마을 사람들은 부인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녀를 진정한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하게 되었지만 박초 씨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가뭄이 해결된 후에도 부인은 자만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집을 가꾸며 조용히 지냈는데 그녀의 집은 이제 더 이상 흉가가 아닌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장소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담장 위로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마당에는 고운 모래가 깔려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정화해 주었으며 부인의 따뜻한 차 한 잔을 얻어 마시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인이 이 집을 사들인 것이 마을에 큰 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칭송하며 지난날 자신들이 했던 무례한 행동들을 사과하고 부인에게 맛있는 나물과 곡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인은 사람들의 선물을 기쁘게 받으면서도 항상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고 이 집이 가진 진정한 가치는 이웃과 나누는 정에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초 씨는 포기하지 않고 밤중에 몰래 부인의 집에 사람을 보내 집안에 무엇인가 귀중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샅샅이 뒤지게 시켰고 부인은 누군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고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물이 단순히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탐욕의 눈먼 자들이 집을 망가뜨릴까봐 걱정하며 매일 밤 등불을 켜둔 채 집을 지켰습니다. 부인은 만약 보물이 실존한다면 그것은 오직 마을 전체의 안녕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문서 속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밤낮으로 고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서의 마지막 장에서 집의 심장부가 울릴 때 진실이 드러나리라는 구절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인은 대청마루 밑을 청소하다가 기둥 아래 돌받침이 다른 곳과 달리 약간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그 돌을 밀어보았더니 작은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부인은 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곳은 놀랍게도 수만 권의 귀한 서책과 농사법에 관한 기록들이 가득 차 있는 거대한 서고이자 보관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옛 선비들이 후손들을 위해 준비해둔 흉년 대비용, 비상식량 보관법과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규약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부인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부인은 이것이야말로 금은 보화보다 귀한 보물임을 깨닫고 이 지식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부인이 지하실의 비밀을 발견한 것을 눈치챈 박초 씨는 관가에 부인이 도둑질한 물건을 숨겨두고 있다는 허위 제보를 하여 관원들이 부인의 집을 수색하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원들이 들이닥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수색을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공포에 떨며 부인이 정말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당황하지 않고 관원들을 정중히 맞이하며 자신이 발견한 지하실로 그들을 안내했고 그곳에 있는 것이 보물이 아닌 마을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기록물임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관원들은 지하실에 가득 찬 서책과 농사 기록들을 보고 부인의 정직함과 선조들의 지혜에 감탄하며 오히려 박초 씨를 무고죄로 문책하려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부인은 관원들이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을 모두 집 마당으로 불러 모아 지하실의 존재를 정식으로 알리고 그곳에 담긴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은 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이 마을의 번영을 위해 남겨두신 공동의 자산입니다. 라며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지식을 배우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넓은 마음씨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그동안 부인을 오해하고 핍박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초 씨는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인의 집은 이제 마을의 서당이자 농사연구소 그리고 상담소 역할을 하며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었고 10년 묵은 흉가라는 오명 대신 보물집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농부들에게는 효율적인 농사법을 전수하며 마을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아끼는 풍습을 되찾았으며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집을 돌보는 최 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드디어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긴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이 집과 마을이 영원히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어느 가을밤.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 앉아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를 들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되새겨보니 모든 것이 꿈만 같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의 그 서늘했던 기운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따뜻한 흙냄새와 사람들의 정겨운 온기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집이 숨기고 있던 진정한 보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나눔이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부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평온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부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문단속을 하고 사당에 들러
정성스럽게 향을 피우며 조상님들께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여 어떤 근심 걱정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이제는 이 집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여 보호해주고 있다는 든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멀리 마을 개 짖는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부인은 깊고 평온한 잠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질 것이며 10년 묵은 흉가를 보물의 집으로 바꾼 마님의 지혜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침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은 이웃들과 함께 갈무리한 곡식을 나누어 떡을 해먹어야겠다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나무 향기가 감돌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부인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니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을의 모든 생명이 잠든 깊은 밤. 10년 동안 외로웠던 집도 이제야 비로소 참된 주인을 만나 깊은 안식에 들어간 듯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명리 보물의 집에는 축복 가득한 밤이 깊어가고 부인의 꿈속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풍년을 축하하는 행복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마을의 물줄기를 잡아내어 가뭄을 해결해 준 덕분에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으나 마을의 권력가이자 욕심쟁이로 이름난 박초 씨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라는 독버섯이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집터가 마을에 정기가 모이는 명당이라는 풍수사의 말을 듣고 헐값에 사들여 자신의 조상 묘를 쓰거나 별장을 지으려는 검은 속셈을 품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나타난 외지 여인이 이를 가로챘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지요. 박초 씨는 사랑방에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며 어떻게 하면 저 여편네를 마을에서 합법적으로 쫓아내고 집을 차지할 수 있을지 간교한 계략을 짜내느라 밤잠을 설치며 도끼 어린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박초 씨는 마을에서 가장 입이 가볍고 소문을 퍼뜨리기 좋아하는 장 씨를 은밀히 불러 술 한 상을 대접하며 은밀한 제안을 건넸는데 그것은 최 씨 부인이 사는 집에 사실은 천년 묵은 구미호가 살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괴담이었습니다. 장 씨는 박초 씨가 건넨 엽전 주머니의 무게에 눈이 멀어 그 길로 마을 우물가와 장터를 돌며 부인이 밤마다 소금물을 마시며 여우로 변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거짓 증언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장 씨의 묘사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고 박초 씨까지 뒤에서 거들자 점차 의심의 눈초리를 부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하자 최 씨 부인의 집 앞을 지나가던 아이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사람들은 부인과 눈이 마주칠까봐 멀리서부터 길을 돌아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인은 갑작스러운 마을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었으나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까지는 피할 수 없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대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으며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향해 더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여우의 홀림이라며 더욱 두려워하며 피했습니다. 박초 씨는 소문만으로는 부인을 내쫓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이번에는 장정들을 시켜 어두운 밤마다 부인의 집 주위를 돌며 기괴한 소리를 내게 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깊은 밤이면 담장 너머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거나 마당에 돌멩이가 날아들어 장독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져 부인의 단잠을 깨우기 일쑤였습니다.
부인은 창살 너머로 비치는 검은 그림자들을 보며 몸을 떨었지만 등잔불을 환하게 밝히고 단정히 앉아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고 결코 밖으로 소리를 내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아 지켜보던 장정들을 오히려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째 밤잠을 설치던 부인이 이른 아침 마당에 떨어진 돌덩이들을 치우고 있을 때 마을의 최고 어른이자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부인의 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마당과 부인의 초췌해진 안색을 유심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부인, 바람이 거세게 불수록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라네. 지금 자네를 괴롭히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비뚤어진 욕심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이야. 라고 짧지만 묵직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부인은 노인의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위로와 경고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정중히 허리를 굽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다시금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김노인은 마을 사람들이 박초 씨의 꼬임에 넘어가 부인을 핍박하는 상황을 몹시 안타까워하며 가끔 부인의 집 앞에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몰래 두고 가며 조용히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초 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을의 무당을 매수하여 최 씨 부인이 사는 집이 마을의 복을 앗아가는 저주받은 터라는 가짜 구판을 벌이게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집단 관기를 부추겼습니다. 무당은 마을 광장에서 작두를 타며 이 집을 당장 허물지 않으면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가축들이 죽어나갈 것이라며 소리를 질렀고 불안에 떨던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부인의 집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난 군중이 횃불을 휘두르며 대문 앞까지 들이닥쳤을 때 최 씨 부인은 하얀 소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대문을 활짝 열어 그들을 직접 맞이했는데 그녀의 기세가 워낙 당당하여 몰려온 사람들은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부인은 흥분한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이 집에 온 후로 마을의 수맥을 찾아 가뭄을 해결해 드린 것을 잊으셨습니까? 만약 제가 귀신이라면 어찌 마을의 번영을 도왔겠습니까? 라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박초 씨는 뒤에서 사람들을 부추기며 부인의 말을 막으려 했으나 부인의 눈빛에는 거짓 없는 진실함이 담겨 있어 앞장섰던 몇몇 장정들은 들고 있던 횃불을 슬그머니 바닥으로 내리며 기세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박초 씨는 직접 앞으로 나서며 부인이 집안의 사악한 부적을 숨겨두고 마을 사람들의 혼을 빼놓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가에 고발하기 전에 당장 짐을 싸서 떠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부인은 그의 탐욕스러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초씨 어르신께서 이 집 터를 원하신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박초 씨의 검은 속내를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자 박초 씨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리며 다음을 기약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러간 뒤에도 부인은 한동안 대문 앞에 서서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그녀의 손등에는 긴장감으로 인한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초 씨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지하실에 숨겨진 보물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마을을 위해 쓸 수 있을지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등잔 아래서 아버지가 남긴 문서를 다시 살피며 박초 씨와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로부터 집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방책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글자 하나하나를 정독하며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인은 집 주변에 작은 종들을 달아 누군가 침입하면 소리가 나게 만들고 담장 밑에 가시 돋친 나무들을 심어 물리적인 방어막을 구축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부인을 경계했지만 가뭄을 해결해준 은혜를 기억하는 몇몇 안악들은 몰래 부인을 찾아와 박초 씨가 조만간 관가에 포졸들을 매수해 집을 수색하려 한다는 은밀한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부인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박초 씨의 공격이 이제 곧 정점에 달할 것임을 예감하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마당을 쓸고 집을 단장하며 다가올 폭풍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박초 씨는 자신의 하수인들을 시켜 밤마다 부인의 집 근처 우물에 오물을 던지거나 담벼락에 붉은 칠로 저주의 문구를 적게 하는 등 치졸한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으나 부인은 매일 아침 이를 묵묵히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마치 깊은 호수와 같아 어떤 돌멩이를 던져도 금세 평온을 되찾았고 이러한 부인의 모습에 감동한 몇몇 젊은이들이 밤중에 몰래 집 주변을 돌며 박초 씨의 하수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내에서도 박초 씨의 지나친 행동에 반감을 갖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박초 씨의 권력이 무서워 누구 하나 대놓고 부인을 편들지 못하는 팽팽한 긴장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매화나무가 계절도 아닌데 갑자기 꽃망울을 터뜨리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는 집안의 보물이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지하실로 내려가 고서적들 사이에 숨겨진 금색 열쇠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것은 집안의 가장 은밀한 곳을 여는 열쇠였으며 동시에 마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이 열쇠를 품 안에 소중히 간직하며 만약 박초 씨가 관원들을 이끌고 들이닥친다면 이 열쇠로 진정한 진실을 보여주겠노라 다짐하며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박초 씨는 드디어 관가에 뇌물을 먹여 포졸 몇 명을 대동하고 부인의 집에 들이닥쳤는데 이번에는 부인이 도둑맞은 관가 물건을 숨기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죄명을 뒤집어 씌워 집 전체를 뒤엎으려 했습니다. 포졸들은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장롱을 열고 벽지를 뜯어내며 난장판을 만들었지만 어디에서도 도둑맞은 물건은 나오지 않았고 박초 씨는 당황하며 지하실이나 숨겨진 공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부인은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찾으시는 물건이 없다면 이 소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라고 묻자 포졸들도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박초 씨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박초 씨는 포기하지 않고 대청마루 밑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고 마침내 지난번 부인이 발견했던 지하실 입구의 흔적을 찾아내어 흙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부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구가 드러나자 박초 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포졸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가득한 것이 금은보화라고 굳게 믿었던 그의 눈앞에는 오직 낡은 책들과 먼지 쌓인 문서들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초 씨는 미친 듯이 책장을 넘기며 숨겨진 보석을 찾으려 했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오직 누런 종이뿐이었고 관원들은 이 책들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귀한 농서와 고서들임을 알아보고는 오히려 부인을 경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실에서 아무런 범죄 증거를 찾지 못한 관원들은 박초 씨에게 허위 신고의 엄중함을 경고하며 철수를 결정했고 박초 씨는 억울함과 분노에 몸을 떨며 부인의 멱살이라도 잡으려 했으나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겨우 참아냈습니다. 부인은 떠나는 관원들에게 정중히 머리를 숙여 배웅한 뒤 마당에 남겨진 박초 씨를 향해 욕심은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만 이 집과 저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부드럽지만 힘있는 어조로 충고했습니다. 박초 씨는 대답 대신 침을 뱉으며 물러갔지만 그의 뒷모습에서는 예전의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누가 진정한 이 집의 주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부인의 집으로 모여들어
난장판이 된 집안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눈에는 부인에 대한 미안함과 존경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고마움을 표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과 부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노인도 부인을 찾아와 고생 많았네. 이제 이 집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군. 이라며 너털 웃음을 지어 보였고 부인은 그 웃음소리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박초 씨가 이대로 물러날 인물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지하실에 있는 귀한 서적들을 마을 공동의 재산으로 명문화하여 관가에 정식으로 등록하기로 결심하고 마을 젊은이들을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서적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가치를 설명하는 서신을 작성하여 고을 원님께 전달하기 위해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고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안전을 걱정하여 장정 3명을 호위로 붙여주는 등 극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마을을 떠나 고을로 향하는 동안 박초 씨는 자신의 마지막 수단으로 산적들을 고용하여 부인을 습격하려 했으나 부인은 이미 이를 예상하고 다른 길로 우회하여 무사히 관가에 도착했습니다. 고을 원님은 최 씨 부인이 가져온 서적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크게 놀라며 이를 마을의 보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호할 것을 약속하는 교서를 내려주었으며 부인의 정직함과 지혜를 취하하는 포상까지 내렸습니다. 부인이 원님의 교서를 들고 마을로 돌아오자 박초 씨는 더 이상 부인을 건드릴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마을의 보물을 해치려 한 역적으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방 안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인을 마을의 수호신처럼 떠받들며 축제를 벌였고 10년 동안 어둠에 잠겨있던 흉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성스럽고 기운찬 장소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부인의 집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부인을 찾아와 지혜를 구했으며 부인은 지하실의 서적들을 활용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농사법을 전수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집의 진정한 의미가 나눔과 교육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자신의 남은 생애를 마을의 번영을 위해 바치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졌고 박초 씨가 뿌려놓았던 도끼 어린 소문들은 부인의 따뜻한 선행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마을의 전설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초겨울이 되자 부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하실에 보관된 비상식량 저장법을 활용하여 겨울나기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는 마을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따뜻한 겨울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습니다.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러한 그녀의 진심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깊은 울림을 주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박초 씨조차도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인을 찾아와 용서를 구했으며 부인은 그를 너그럽게 받아들여 마을의 화합을 완성하는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인의 집 마당에 있는 우물에서는 1년 내내 맑은 물이 솟구쳐 올랐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소문이 인근 마을까지 퍼져 청명리는 전국에서 이름난 장수 마을이자 살기 좋은 마을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며 마을 전체가 그녀의 가족이 되었고 그녀가 가꾸는 집은 만인을 품어주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안식처가 되어 오가는 나그네들에게도 쉼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10년 묵은 흉가가 보물의 집으로 변한 기적은 단순히 돈이나 보석 때문이 아니라 한 여인의 굳은 의지와 진실한 마음이 빚어낸 결실이었음을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밤이면 부인의 집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읽는 낭랑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마루 밑에는 강아지들이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 보여 진아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셔주었으며 부인은 등불 아래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집이 주는 위로와 이웃들의 변화하는 눈빛 덕분이었다고 회상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보름달이 높이 뜬 밤 부인은 자신의 침소에 들어 조용히 눈을 감으며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깊은 안식의 잠 속으로 평온하게 빠져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 그리고 탐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신뢰와 사랑의 꽃이 피어나니 청명리 보물의 집은 마을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었고 최 씨 부인의 지혜로운 삶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집은 이제 더 이상 흐느끼지 않았고 오직 평화의 숨결만을 내뿜으며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으니 듣는 이들의 마음에도 평안한 꿈길이 열리는 듯하였습니다. 부인의 따뜻한 숨결이 닿은 베갯머리에는 이제 악몽 대신 축복의 꿈만이 깃들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그녀의 기도는 밤하늘의 별빛이 되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이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에 불어닥친 오해의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가고 대지의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최 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달빛을 머금은 마당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집안의 기운이 나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켜켜이 쌓였던 어둠의 흔적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마당 구석구석에는 부인의 정성어린 손길이 닿아 은은한 생명의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밤마다 안방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음과 함께 벽장 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금빛 서광이었습니다. 부인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집이 자신에게 무언가 중대한 진실을 말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등잔불을 가까이 가져가 벽면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벽장 안쪽의 낡은 벽지를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그곳에는 평범한 나무 판자가 아닌 정교하게 조각된 거북이, 문양의 함이 벽 속에 교묘하게 매몰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거북이의 눈 부분에 해당하는 작은 돌출부를 살짝 누르자 틱하는 소리와 함께 함의 뚜껑이 열리며 안에서 낡은 비단천에 쌓인 두루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이 집을 지은 시조의 필체로 진정한 부는 곡간에 쌓인 곡식이 아니라 이웃의 굶주림을 달래는 마음에서 나오며 이 집은 그 마음을 지키는 보루가 될 것이다라는 숭고한 가르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조상들이 왜 이 집을 흉가처럼 꾸며 탐욕스러운 자들의 접근을 막으려 했는지 그 깊은 속뜻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부인은 뒷마당 우물가에서 물을 믿다가 평소와는 다른 기이한 징조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우물바닥에서 보랏빛 안개가 몽글몽글 피어나며 집안 전체를 감싸 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길조 중의 길조로 여겨지는 현상으로 집안에 숨겨진 보물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령한 신호라고 마을 노인들이 귀띔해주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 진실을 숨겨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집의 정체와 조상들의 유지를 당당히 밝히기로 결심하며 조용히 집안 정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하실에 보관된 서책들 사이에서 마을의 토지를 개량하고 가축의 병을 고치는 비법이 적힌 비전서를 따로 챙겨 마루 위에 정갈하게 올려두었습니다. 부인이 결심을 굳히자 집안 곳곳에서는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한겨울이 다가오는 길목임에도 불구하고 마당 한가운데에 죽어있던 고목에서 푸른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보며 이제는 두려움 대신 경이로움을 느꼈고 부인이 정말로 하늘이 내린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공유하며 하나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초 씨의 하수인들도 이 광경을 보고는 감히 해코지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넋을 잃고 바라보았으며 마을 전체에는 고요하면서도 장엄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내일 정오의 대문을 활짝 열고 집안의 모든 비밀을 공개하겠노라 선언하여 마을 사람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홀로 사당에 앉아 조상들께 마지막 기도를 올렸는데 그때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며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벌어질 일들이 단순히 한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예감하고 밤새도록 지혜를 구하는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름 모를 산새가 구슬프게 울었으나 부인의 귀에는 그것이 마치 승전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씩씩하게 들렸고 그녀의 등불은 새벽녘까지 꺼질 줄 모르고 환하게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부인은 지하실에서 가져온 낡은 지도와 문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대조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증거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최 씨 부인의 집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박초 씨 또한 이번에야말로 부인의 정체를 밝혀내겠다며 관가 지인들까지 대동하여 위세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부인은 평소보다 더 정갈하고 화려한 예복을 갖춰 입고 대문 앞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했는데 그녀의 이마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와보는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마당으로 사람들을 인도한 뒤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보랏빛 안개와 고목에서 돋아난 새싹을 직접 보여주며 이 집이 결코 흉가가 아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부인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고 박초 씨는 그것들이 모두 환술이라며 비난했지만 부인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는 그 목소리가 힘을 잃고 잦아들었습니다. 부인은 이어서 사람들을 대청마루로 안내하여 벽장 속에서 발견한 거북이 함과 조상의 두루마리를 공개했는데 그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 어린 애민 정신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적셨습니다. 그녀는 이 집이 10년 동안 흉가로 남았던 이유는 오직 진정으로 마을을 사랑하고 지킬 줄 아는 주인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마을 사람들의 무지를 꾸짖기보다 보듬어주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박초 씨의 꾀임에 넘어가 부인을 핍박했던 지난 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고개를 숙였고 몇몇 노인들은 부인의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박초 씨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하실에 숨겨진 진짜 보물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부인을 몰아붙였으나 부인은 여유롭게 웃으며 지하실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간 사람들은 그곳에 가득 찬 것이 번쩍이는 황금이 아니라 수천 권의 귀한 서책과 농기구 그리고 흉년을 대비해 정성껏 보관된 씨앗들임을 보고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진정한 보물이며 이 지식과 자원은 마을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지하실의 모든 것을 마을 공동 자산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고결한 나눔의 정신 앞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박초 씨는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것이었는지 깨닫고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뒷걸음질 치며 지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관가에서 온 관리들도 부인의 훌륭한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이 집을 향후 고을의 학문과 농사 교육의 거점으로 삼을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부인은 지하실 입구에 서서 마을 사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필요한 책과 씨앗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마당은 어느새 훈훈한 정이 넘치는 나눔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인의 지혜로운 설명에 따라 씨앗을 심는 시기와 서적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으며 마을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활기찬 희망의 기운이 샘물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부인을 시기하고 욕했던 장 씨와 김 씨도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으며 부인은 그들을 따뜻하게 일으켜 세우며 앞으로 마을을 위해 힘써 달라는 부탁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고 10년 묵은 흉가는 이제 마을의 심장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부인의 선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하실에 보관된 약초 도감을 활용하여 마을에 병든 노인들을 치료하는 약을 조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효험이 워낙 뛰어나 인근 고을에서도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몰려드는 환자들을 마다하지 않고 집안의 빈방을 내어주며 정성껏 간호했고 집은 이제 병원과 학교 그리고 쉼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부인을 단순히 이사온 마님이 아니라 마을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받들며 그녀의 말 한마디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며 박초 씨는 자신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실감하고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며 자신의 지난 삶을 후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박초 씨에게도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그가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박초 씨를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그가 가진 영향력을 마을의 도서관 건립과 수로 정비에 사용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고 이에 감동한 박초 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씻기 위해 헌신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로써 마을의 가장 큰 갈등 요소였던 박초 씨와의 악연도 선연으로 바뀌게 되었고 청명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모습으로 번영의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의 요람이 되었고 10년의 침묵은 찬란한 축복의 소리로 바뀌어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부인의 집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부인은 배웅하는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이제는 제법 자라난 고목의 싹을 쓰다듬으며 조상님들께 약속을 지켰음을 고했고 밤바람은 대답이라도 하듯 부드럽게 부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이제 귀신이나 괴담의 그림자 대신 사람들의 온기와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부인은 이 집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며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라 이 땅과 이 집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된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부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마을 사람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가져다 준 신선한 나물과 곡식으로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상을 차렸는데 그 맛이 그 어느 진수성찬보다 달콤하고 힘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지하실로 내려가 오늘 하루 동안 흐트러진 책들을 다시 정리하며 내일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등 잠시도 쉬지 않고 마을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활력이 넘쳐났고 지하실의 묵은 냄새는 이제 지혜의 향기로 승화되어 부인의 코끝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었음에도 오히려 마음은 전보다 더 풍요로워졌음을 깨닫고 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가슴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부인은 안방으로 돌아와 등잔 아래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일기로 기록하며 후손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붓 끝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웃는 얼굴과 박초 씨의 회개,
그리고 집안 곳곳에 깃든 신비로운 징조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종이 위를 수놓았습니다. 일기를 쓰는 부인의 얼굴에는 은은한 달빛이 비쳐 더욱 우아하고 기품 있게 보였으며 그녀의 마음은 저 높은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맑고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일기의 마지막에 집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 그 마음이 맑으면 집 또한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라는 문장을 적어 넣으며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부인은 마지막으로 집 주위를 한 바퀴 돌며 문단속을 하고 혹시나 추위에 떨고 있는 짐승이나 나그네가 없는지 살피는 자애로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여전히 누군가 두고 간 작은 꽃다발과 감사의 편지가 놓여 있어 부인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고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버려졌던 집이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되었다는 사실에 부인은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으며 이 모든 공을 조상님들의 보살핌과 마을 사람들의 선한 본성으로 돌렸습니다. 부인은 이불을 펴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은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꽃나무를 더 심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서서히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부인의 꿈속에서는 마을 전체가 황금빛 곡식으로 물들고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풍년을 축하하는 평화로운 풍경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가난도 슬픔도 시기도 없었으며 오직 부인이 뿌린 사랑의 씨앗들이 결실을 보아 만개한 꽃들만이 가득했습니다. 부인은 꿈속에서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을 격려하고 함께 춤을 추며 진정한 낙원의 모습을 만끽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고요하고 규칙적이었으며 방안을 가득 채운 달빛은 부인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부드럽게 그녀의 주위를 감싸며 밤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물의 집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진정한 주인을 만나 비로소 영원한 안식과 번영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새벽녘 부인은 잠결에 창밖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물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든 수로를 통해 물이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녀의 영혼은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사람들의 꿈자리까지 편안하게 보살펴주는 듯했습니다. 10년 묵은 흉가라는 두려운 이름은 이제 전설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마님의 보물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만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향기롭게 전해졌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이 집에 온 것이 운명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자신의 모든 삶이 이곳에서 완성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잠든 고요한 시간. 부인의 집은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등대처럼 소리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깨어나기 전 집안에 보이지 않는 신령들은 부인의 정성에 감복하여 집의 기둥과 석가래를 더욱 튼튼하게 보강하고 마당 밑에 숨겨진 또 다른 수맥을 열어 마을에 마르지 않는 축복을 예비했습니다. 부인의 선한 영향력은 이제 집의 경계를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으며 마을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조차 부인의 손길을 그리워하며 생기를 발산했습니다. 10년간의 외로움을 견뎌낸 집은 이제 보답이라도 하듯 부인에게 최고의 안락함과 평온함을 선사하며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동산에 붉은 해가 솟아오를 준비를 하는 가운데 보물의 집은 찬란한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어 부인의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정갈하게 몸을 씻고 마당으로 나와 밤사이 자라난 꽃들을 살피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발걸음마다 행복의 꽃망울이 터져 나오는 듯 가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부인의 집 앞으로 모여들어 아침 인사를 건네며 부인의 건강을 챙겼고 마을은 활기찬 아침의 활력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부인은 이 모든 풍경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진정한 보물임을 깨닫고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청명리 보물의 집에서의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열어젖혔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비밀도 두려움도 없으며 오직 투명한 진실과 따뜻한 사랑만이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부인은 오늘 하루도 조상님들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며 살 것을 다짐하며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 너머로 보이는 마을의 전경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으며 사람들의 활기찬 움직임은 마을의 건강한 생명력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에서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들이켜며 가슴속 깊은 곳까지 시원해지는 쾌감을 느꼈고 이 물이 마을 사람들의 목마름을 달래줄 소중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견디고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이 집의 역사처럼 부인의 삶 또한 고난을 넘어 찬란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은 사당으로 향해 짧은 묵념을 올린 뒤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서당으로 꾸민 지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웃음소리는 부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아낌없이 전수하여 마을의 미래를 훌륭하게 키워나갈 것을 맹세했습니다. 보물의 집은 이제 지혜의 전당이 되어 대를 이어 마을을 빛낼 인재들을 배출하는 요람이 될 것이며 최 씨 부인의 이름은 그 역사 속에 영원히 아름답게 기록될 것입니다. 이 평화롭고 따뜻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듣는 이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소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마을의 정오가 가까워지자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마당을 비추었고 대문 밖에는 수많은 마을 사람이 모여들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매만지며 거울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잡았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집의 비밀을 온 천하에 드러냄으로써 10년간 이어져 온 어두운 오해의 사슬을 끊어내고 마을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로 굳게 결심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초 씨는 관가에서 데려온 포졸들과 함께 기세등등하게 앞장서서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부인을 향해 도둑질한 작물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으나 부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어르신께서 그토록 보물이라 믿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지하실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초 씨는 승리를 확신한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포졸들에게 지하실의 문을 부수듯 열라고 명령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어두운 공간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리고 횃불을 든 포졸들이 먼저 들어가자 그 뒤를 따라 마을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금은보화가 아닌 거대한 지혜의 창고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천 권의 귀한 서책들과 농사 기술이 담긴 문서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 모두를 먹이고도 남을 엄청난 양의 곡식 가마니들이 정연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것이 바로 조상님들이 남기신 진정한 보물이며 고통받는 이웃을 구제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담긴 유산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사람들의 탐욕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박초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곡식 가마니를 칼로 찢어 해치며 황금이나 보석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광분했지만 쏟아져 나오는 것은 오직 잘 여문 쌀알과 콩알들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초 씨의 추한 모습을 보며 혀를 찾고 그동안 자신들이 부인을 오해하고 괴롭혔던 사실에 대해 깊은 자책감을 느끼며 하나둘 부인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이제 이 보물은 저의 것이 아니라 우리 청명리 마을 모두의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며 진정한 나눔의 정신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관가에서 나온 관리들은 지하실에 보관된 서책들이 국가에서도 찾기 힘든 귀한 보물임을 확인하고는 부인에게 정중히 예를 표하며 이 집을 마을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초 씨는 허위 신고와 무고죄로 관원들에게 끌려갈 위기에 처하자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부인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박초 씨에게 어르신의 탐욕이 스스로를 망쳤으나 이제라도 뉘우친다면 마을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비를 베풀어 장례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부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하실의 곡식을 마당으로 실어날라 커다란 솥에 밥을 짓고 떡을 만들어 온 마을이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10년 동안 곡소리와 비명만 가득하다고 믿었던 흉가의 마당은 이제 구수한 밥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으며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부인이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쌓였던 앙금을 털어내고 서로를 보듬어 주었으며 흉가라는 이름은 이제 마을의 성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안악들이 모여 앉아 부인의 고운 성품을 칭송하며 앞으로 이 집을 어떻게 함께 가꾸어 나갈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이 펼쳐져 보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부인은 직접 주걱을 들고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며 많이들 드시고 힘을 내어 내일은 더 밝은 마을을 만들어 갑시다. 라고 격려했고 사람들은 부인의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독한 시기심으로 마을을 어지럽혔던 박초 씨조차 부인의 너그러움에 감화되어 묵묵히 마당을 쓸며 자신의 잘못을 씻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자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부인의 집 담장을 수리하고 낡은 기와를 교체하며 집안의 생기를 더해주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부인은 이들이 흘리는 땀방울이야말로 금은보화보다 귀한 보석임을 깨닫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조상님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을 향해 감사의 묵념을 올렸습니다. 집은 이제 사람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기분 좋은 울림을 내며 응답하는 듯했고 10년의 긴 동면에서 깨어나 진정한 안식처로서의 위용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마을의 원로인 김노인이 일어나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뒤 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명패를 전달했는데 거기에는 만인을 품는 보물의 집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명패를 가슴에 품었고 마을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그녀를 진정한 마을의 주인으로 추대하며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개인의 소유를 넘어 마을 공동체의 희망이 되었으며 청명리 사람들은 이 집을 중심으로 더욱 단단하게 결속되어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부인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홀로 마당에 남아 밝게 빛나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가슴속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녀는 박초 씨가 두고 간 사죄의 편지와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작은 선물들을 보며 인간의 본성이 원래 얼마나 선하고 따뜻한지를 새삼 느끼며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사람들의 온기와 사랑이 빚어낸 따스한 공기만이 가득하여 부인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부인은 안방으로 들어와 등잔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으나 오늘 하루의 벅찬 감동 때문인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에 비치는 달 그림자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찾아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활기찬 인사를 떠올리며 자신의 남은 생애가
이곳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꽃 피울지 즐거운 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묵은 흉가를 사들인 여인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은 이제 마을을 살린 지혜로운 마님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바뀌어 그녀의 이름 앞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부인의 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듯 평온해 보였으며 마당의 나무들은 바람에 몸을 흔들며 부인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한 나지막한 속삭임을 밤새도록 이어가며 밤의 정적을 지켰습니다. 부인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고 그녀의 꿈속에서는 청명리 마을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웃는 지상 낙원의 풍경이 끝없이 펼쳐지며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보물의 집은 이제 자신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내어놓고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았으며 주인인 최 씨 부인과 함께 영원히 변치 않을 아름다운 전설의 한 페이지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돈하며 마을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얼굴에는 아침 햇살보다 눈부신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대문이 열리기도 전에 모여들어 마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라고 물으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부인의 입술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을 지하실로 인도하여 그곳에 있는 서책들을 보여주며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지혜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부인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농사 비법을 묻거나 집안의 대소사를 상의했고 부인은 귀찮은 내색 없이 일일이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부인의 집 마루에는 늘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길 가던 나그네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인심이 흐르니 청명리는 이제 전국에서 으뜸 가는 인심 좋은 마을로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10년 전 그 흉가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면서도 이것이 모두 부인의 진심 어린 사랑 덕분임을 깨닫고 그녀를 수호신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박초 씨는 이제 예전의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부인이 지시한 마을 창고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충직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부인은 그런 박초 씨를 격려하며 어르신의 경험이 마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부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해주어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세심한 배려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시기와 질투 대신 이해와 협력의 정신이 싹됐고 청명리의 모든 집은 부인의 집처럼 보이지 않는 보물들로 가득 차올라 마을 전체가 풍요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해보다 따뜻했는데 그것은 부인이 미리 나누어준 지하실의 곡식과 땔감 덕분에 추위 걱정 없이 겨울을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마을 중앙에 커다란 화로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모여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긴 밤을 보낼 수 있게 배려했고 그곳에서 나오는 훈훈한 기운은 마을 전체의 겨울을 녹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눈 덮인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부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고 그녀가 가져온 변화가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고귀하게 만들었는지 새삼 느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부인의 집 한 채 뒷마당에는 눈 속에서도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동백나무가 심겨 있었는데 이는 부인의 꺾이지 않는 절개와 사랑을 상징하는 듯하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겨울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부인은 흰눈이 소복이 쌓인 장독대를 닦으며 눈은 대지를 덮어 보호하고 봄을 준비하듯 우리도 서로를 감싸주며 더 나은 내일을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삶의 깊은 지혜를 이웃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며 부인의 집 마당을 뛰어놀았고
그 평화로운 광경은 마치 신선들이 사는 세상처럼 고요하고 정결하여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깊은 겨울밤 부인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창호지를 두드리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가 남기신 두루마리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는데 이제는 그 글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짊어졌던 무거운 책임감이 이제는 커다란 행복으로 바뀌어 돌아왔음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 집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는 굳은 다짐을 조상님들께 올렸습니다. 방 안의 화로에서는 숯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며 훈기를 내뿜고 있었고 부인의 마음 또한 그 불꽃처럼 따스하게 달구어져 어떠한 추위도 근접하지 못할 정도로 강인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집은 단순히 한 여인의 거처가 아니라 마을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미래의 꿈이 자라나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며 그 가치는 세상 어떤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사들인 것이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마음과 잃어버렸던 신뢰였음을 깨닫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이 집을 산 행위가 생애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음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을의 안녕과 모든 생명의 평화를 빌어주는 기도를 올린 뒤 정갈하게 정돈된 이부자리에 들어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는 깊고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부인은 문득 1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그 서늘했던 바람 소리를 기억해 보았으나 이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대신 마을 사람들의 숨소리와 따뜻한 대지의 고동소리만이 들려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이 완전히 자신을 받아들여 하나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자신의 심장 박동이 집의 기둥을 타고 땅 밑까지 전달되는 듯한 신비로운 일체감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이겨낸 보물의 집은 이제 주인을 지켜주는 든든한 요새가 되었고 부인은 그 품 안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안식을 취하며 찬란한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생명이 잠든 고요한 시간, 보물의 집기와 위로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여가며 온 세상을 정결하게 덮어주었고 그 아래 잠든 부인의 얼굴에는 천사의 것보다 더 고결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부인이 뿌린 씨앗들이 어떻게 더 큰 열매를 맺어 마을을 영원한 번영으로 이끌지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대하는 행복한 배섰으며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넘어 진실의 빛을 찾아낸 마님의 지혜는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영원히 청명리 마을을 비추며 길 잃은 이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며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꿈속에서도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며 인자한 미소로 이웃들을 축복했고 그녀의 영혼은 맑은 샘물이 되어 마을 곳곳을 적시며 모든 생명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10년 묵은 흉가는 이제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사랑과 지혜가 가득한 보물의 집만이 우뚝 서서 세상의 풍파를 막아내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기록입니까? 부인의 따뜻한 숨결이 닿은 베갯머리에는 이제 축복의 향기가 가득하고 그녀의 잠자리를 지켜주는 집의 신령들은 보답이라도 하듯 밤새도록 은은한 금빛 서광을 내뿜으며 부인의 안식을 보살펴 주었으니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다음 장의 기적을 예비하게 됩니다. 모진 겨울의 찬바람이 물러가고 청명리 마을에도 어느덧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따스한 봄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처음 이 마을에 발을 들였을 때의 그 삭막하고 불길했던 흉가의 모습은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연분홍 매화꽃 향기가 가득하여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절로 멈추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침마다 부인의 집 앞을 지나며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며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 누구든 들어와 쉬어갈 수 있는 마을의 진정한 사랑방이자 안식처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인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의 흙을 고르고 작년에 받아두었던 귀한 꽃씨들을 심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기운이 용솟음 치는 듯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던 땅은 이제 부인의 정성을 먹고 비옥해져서 어떤 씨앗을 심어도 탐스러운 싹을 틔워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부인의 집이 정말로 복을 부르는 명당 중의 명당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부인은 이런 찬사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그저 집이 주인을 알아보고 마음을 열어준 것뿐이라며 인자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이제 해만 뜨면 부인의 집 지하실로 모여들어 조상들이 남긴 지혜의 서책들을 읽으며 미래의 꿈을 키워나갔는데 그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질 때마다 노인들은 마을의 앞날이 밝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덕목을 몸소 보여주며 교육했고 아이들은 그런 부인을 어머니처럼 따르며 존경심을 키워갔습니다. 지하실의 보물은 이제 반짝이는 보석이 아니라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부인을 몰아내려 했던 박초 씨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 부인의 농사 지도를 받으며 자신의 땅을 일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나누어준 우수한 종자와 농사법 덕분에 작년에 유례없는 풍년을 맛보았고 그 수확물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내놓는 등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마을의 화합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부인은 박초 씨가 가져온 핵국식을 기쁘게 받으며 그의 변화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두 사람 사이의 옛 앙금은 이제 따뜻한 이웃정으로 승화되어 마을의 미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안악들이 모여 부인의 집에서 배운 새로운 배짜기, 기술과 음식 조리법을 공유하며 즐거운 수다를 떨었는데 청명리의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윤택해졌습니다. 부인이 지하실에서 찾아낸 비법들은 마을의 특산물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제 다른 마을에서도 청명리의 물건을 사기 위해 장사치들이 몰려드는 등 마을 경제에도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변화가 10년 묵은 흉가를 보물의 집으로 바꾼 부인의 용기와 지혜 덕분이라며 그녀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부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당으로 초대해 지하실에 곡식과 직접 담근 향긋한 술로 소박하지만 풍성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이웃들이 가져온 나물과 전들이 상위를 가득 채우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서로의 잔을 채워주며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부인은 잔치 한가운데 앉아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 온 이유가 바로 이 풍경을 보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은 감사함에 젖어들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일어나 부인에게 마을을 대표해 감사의 큰절을 올리려 했으나 부인은 황급히 일어나 어르신을 만류하며 오히려 자신이 이 마을에서 따뜻한 정을 얻었으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겸손해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인의 이런 고결한 성품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그녀를 위해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노래를 불렀고 청명리 보물의 집은 환희와 축복의 기운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흉가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바로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었음을 모두가 가슴 깊이 새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자 사람들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부인은 홀로 남은 마당을 조용히 정리하며 밤의 정적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대청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집안 풍경을 보며 이제는 이 집이 자신과 한 몸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둥 하나하나, 기와 한 장 한 장에 서린 10년의 외로움은 이제 부인의 손길로 완벽하게 치유되었고 집은 그 보답으로 부인에게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깊은 안식과 평화를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지하실에 내려가 정리된 책들과 곡식들을 살피며 내일은 또 누구에게 어떤 지혜를 나누어 줄지 기분 좋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등잔불은 지하실의 어둠을 몰아내고 지혜의 향기를 더욱 짙게 풍기게 했으며 부인은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유산이 대대손손 마을의 보배로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보물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청명리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부인은 정갈하게 펴진 이불 위에 앉아 창밖으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가졌던 두려움과 박초 씨의 모략에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았으나 이제 그 기억들은 모두 아름다운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부인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품은 듯한 평온한 미소가 번져나갔고 방안을 채운 달빛은 부인의 인자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평화로운 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침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 우물가에서 만날 이웃들의 밝은 얼굴을 상상하며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고요하고 일정했으며 방 안에는 집이 내뿜는 맑은 기운이 가득하여 어떤 근심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고 부인은 이제 온전한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깊고 달콤한 안식의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0년 묵은 흉가에서 보물의 집으로 다시 태어난 이 집의 이야기는 이제 영원한 행복의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한밤중에도 부인의 집은 소리 없이 빛나며 마을을 보살피는 듯했고 산맥을 타고 내려온 맑은 바람은 부인의 창가에서 잠시 머물다 축복의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청명리에는 더 이상 슬픈 울음소리도 기괴한 불빛도 없으며 오직 부인의 따뜻한 온기가 빚어낸 평화의 숨결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주인을 만난 집이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 보물이 되는지를 보여주며 듣는 이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채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부인의 꿈속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부인은 그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자신이 조상의 유지를 올바르게 받들었음을 확신하며 더욱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축복이 되었으며 그녀가 가꾸는 보물의 집은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조용히 숨죽인 평온한 밤. 최 씨 부인의 집에는 신의 축복과 조상의 보살핌이 가득 내려앉아 영원한 안식의 풍경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흉가를 보물의 집으로 바꾼 기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잠들어 있는 선한 의지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부인의 깊은 잠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평온한 꿈길을 걸으시길 바라며 부인의 따뜻한 미소가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머물러 편안한 안식을 선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청명리 보물의 집 대문은 내일도 활짝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지혜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이제 부인의 집 지붕 위로 내려앉아
소리 없는 수호신이 되어 밤을 지키고 부인의 고요한 숨소리는 마을의 평화를 알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가 되어 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줍니다. 10년의 어둠을 걷어내고 찬란한 보물의 빛을 찾은 마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가 남긴 나눔의 정신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부디 깊고 평온한 잠 속에서 부인이 맛보았던 그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만끽하시길 바라며 따뜻하고 포근한 꿈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주무십시오.